경상도 표준말을 사랑하시는 부산, 경남,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 계시는 행님 누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본격 부산 표준말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설에 뉴스를 떡 들어봤더만 코로나19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이지 마세요. 네. 5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년에 찾아뵐게요.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네. 세뱃돈은 그 계좌이체로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조용한 명절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가족과 함께 먹을 음식도 만들고 분위기는 내보려고요. 사실은 네. 오늘 내 누구한테 선물 한 개 주기도 줘야 되고 나도 그래요? 선물 한 개 받아야 되거든. 네네. 오늘이 내 생일이거든. 그래요? 그래. 지나간 걸로 아는데. 그래도 해라. 그래.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떤 선물 주실 건데요,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네. 설 연휴 이후로 정말 좋은 소식들이 빵빵빵빵 터지게 되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도 빵빵빵빵빵 올라갈까 아이가. 아하. 그러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겠지. 너 진짜 아무한테 이야기 안 해준 내 그 아이템이 있거든. 네네네. 그 정보 추천하는 순간 네. 사는 순간 이제 방송 안 해도 된다 우리도. 아 그래요? 이제 떠나자. 어떤 종목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눈 똑띠 뜨시고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형님 나와주이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추천 들어갑니다. 예, 설 선물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저는 진짜 2배까지도 보거든요. 2배? 제 아는 누나의 네. 신랑이 네. 신라젠으로 한 3억 벌었습니다. 3억.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감에 오르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스타가 됐습니다. 네. 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저를 축하해 주셔야 될 일이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오늘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네. 좋은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예. 우리 2021년도 상반기 혹은 앞으로 한 2, 3년간은 몇 가지만 분야별로 한 가지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로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좋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이제 디램을 만드는 메이커가 대표적으로 세 군데입니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세 군데가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디램 생산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생산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설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고 한계치가 왔을 때 증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이 올 한 해 동안 한 18%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충분히 실적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에서 기아차인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지난달이죠. 1월 달에 사상 최대 그 판매 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올 한 해 자동차 실질적으로 판매 대수 실적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카카오입니다. 성장주 관점에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카카오만큼 미래 성장성이 좋은 회사가 있을지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지금 카카오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된다면 그 2대 주주로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 지분 가치가 크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득도 조금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에서 이제 하나솔루션입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이 이제 2월 24일 기준으로 유상증자를 지금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라든지 생산을 위해서 설비를 새롭게 더 늘리겠다라는 목적인데요. 수소전지, 두산퓨어셀, 풍력, CS윈드 같은 경우가 유상증자한 이후에 유상증자 직후부터 주가가 급등했던 모양새를 보여줬었거든요. 하나솔루션도 2월 중순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좀 주목해 보시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들어가네요. 하나 솔루션. 네. 해결책을 들고 온다. 일단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한 20%에서 30%는 위로 진짜요? 가야 됩니다. 네네네. 주변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들이 가격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맞죠. 앞으로 이제 이 업종, 특히 하이닉스면은 반도체 업종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 초입 부분인데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하나솔루션은 본격적으로 설비가 완성되고 들어오는 주문들을 받아내면 어떻게 될지, 이 미래를 생각해 보신다면 업사이드 위로 지금 주가가 훨씬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차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 그 현대차가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저희 장인어른께서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들어보니까 네. 현대차는 위서방 전기차가 아니고 수소차지 이 사람아 하더라고요. 네.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라기보다는 수소차 브랜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대차가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경쟁사가 이제 일본의 토요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더 앞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보급 대수가 아직 3%밖에 되지 않습니다. 97%는 아직까지 내연기관, 저희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시장이 대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는 더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 취임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그거였어요. 파리 기후협약의 회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행정명령서에 서명을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이 계속 간다라는 거죠. 미국이 이제 탄소 에너지 쓰던 것을 온실가스를 한 25%, 6% 감축하겠다고 했고 유럽은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2023년쯤 되면은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더 이상 이제 등록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시장에는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면 2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직까지 완성차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배터리 수급 문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22년 내년까지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2차 전지 소재주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2023년부터는 완성차 업체들,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들을 더 주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5년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을 이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 헝가리 공장에서 재생산 처리를 시설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업체들도 조금 한 2025년 후로는 조금 더 좋아질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매기의 오른쪽 눈가리 이승건입니다. 좋은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부산 시민의 염원인 가덕신광 건설이 순풍의 도슬담배처럼 순조롭게 추진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지난주에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를 방문해가지고 가덕신광 적극 지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광 특별법 통과를 천명했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180의석에 야당 국민의힘 102석을 합하면 일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가덕신광 특별법은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인기라. 한마디로 우리 부산말로 하면 대길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지, 야당이 이래 협조하겠다고 하면 명색이 180석이 넘는 민주당은 너그럽게 박수 좀 쳐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꼴짝하고로 102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지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가덕신광 반대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에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가덕신광에 대한 관심보다는 국민의힘 공격하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단디 짚어봅시다. 누가 가덕도 신광을 반대하는지 말입니다. 가덕신광 특별법도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15명의 국민의힘 부산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당의 대표격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가덕도를 방문해서 당론으로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안 했습니까? 여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들도 앞을 다투어서 가덕신광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 물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의 일부 반대는 있지. 그래봐야 102석, 그 중에서 20여석에 불과한 기라예. 더군다나 곽상도 대구시당 위원장이 밀양신광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큰소리 쳤다가 당의 방침이 정해지고 난 후에 그 법안까지 다 처리했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 정도 하면 대단한 거라. 근데 인자 남은 거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목 아닙니까? 힘없는 야당 탓 좀 진짜 그만 좀 합시다. 집권 여당이 잘하모 국민의힘도 박수 쳐주고
국민도 박수 쳐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지,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가덕 신고항 추진 의지가 있나 싶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가덕 신고항 특별법 공청회에서 세상에 민주당의 국토위 간사인 조홍천 의원이 가덕 신공항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야, 와 가덕에 공항 건설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래 서둘러야 하는지 내사 모르겠다. 이래 벌로 뜯으시는 기라 예. 야,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상임위 간사라는 자리는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민주당의 당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민주당 간사가 이래 가덕 신공항 발못 잡게 하는데 지도부는 와 가만히 있는 겁니까? 간사를 교체하든지 가덕 신공항 반대 발언을 못하도록 하든지 집안 단속부터 해놓고 야당 탓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따지고 보십시다. 사실 더 밉상 부리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입니다. 국토부의 변창흠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김해 신공항이 아직 백지화된 것이 아니다 했답니다.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아닙니까? 돌아삐겠습니다. 총리실 검증이 보고서에서 이미 김해 신공항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는데 이게 뭡니까? 자다가 봉창 떠드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11개월간의 총리실 검증위 활동을 깡그리 무시하자는 겁니까? 부울경 800만 주민의 29년 수건 사업에 찬물을 끼얹어 보겠다는 겁니까? 야, 정말 잘났고 우리 복을 채우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야당 협조하에 이달 26일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유력한데 국토부가 이래 행패 부리 싸움은 특별법이 통과돼도 가덕 신공항 추진이 안 되는 기라 예. 설마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추진하는 척하고 집행부서인 국토부는 반대하고 서로 짜고 더듬수 부리는 건 알겠지? 하도 여당과 정부에서 대도 안 한 소리를 해서 하니 내가 이런 의심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부산 시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 고마 제발 이제는 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나서 주이소. 민주당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고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 있을 때부터 쭉 내리 반대만 하고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정리할 때인 거 아닙니까? 가덕 신공항으로 더 이상 국론 분열과 부울경 800만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두 번의 대통령 선거 때 가덕 신공항을 공략했다 아닙니까?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도 표를 몰아준 거 아닙니까? 이제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결자 해제의 자세로 제발 정부 여당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대통령께서 그 사랑하는 친정인 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도 받고 부산 발전도 이룰 수 있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가덕 신공항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산 앞바다를 나는 갈매기의 오른쪽 눈깔이었습니다. 형님 누부자들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슴이 아프더라도 올해만큼은 집에서 언택트로 영상통화로 세배도 하고 네. 그래 맛있는 거 하나 시켜 드시고 그래 하이소. 근데 보니까 32년 만에 우리 엄마가 그 시댁 안 간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엄마 편하지? 엄마가 튀김 안 해도 된다, 탕국 안 해도 된다고 억지로 좋아했다 아이가. 어머님도 입장이 있으신데 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엄마 얘기하던데 엄마 나한테 그랬다 이거 맞지? 설날에 안 가서 좋다고 할매 그러니까 얼굴 안 봐서 좋다며. 어머니, 너무 속마음을 밖으로 이야기했나? 어머님이 추석 때는 가셔야 되잖아요. 지난 추석도 안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연타로 안 가서 너무 좋다던데. 아니 마음이 그렇진 않으실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긴가? 추석 때는 또 우리가 또 모이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 극복을 해 나가야죠. 나는 가고 싶은데 가서 세뱃돈 받고 싶은데. 아무튼 형님 누부야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만큼은 만사 형통하시고
그리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그랬다 이가. 엄마 안 간다며.